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당뇨 수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와서 당황하셨던 분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실제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흔한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70세 김모 할머니였는데 혈압약을 3년간 드셨지만 혈압이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을 식탁에서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약 60%에 달합니다. 고지혈증은 40%, 당뇨는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3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 고령자의 15%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만성질환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3가지 질환이 함께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약만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불안정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약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식탁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단순히 음식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어떠했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들을 피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금기 음식 가공 육류 햄, 소시지, 베이컨. 첫 번째로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가공 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햄이라도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가공 육류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햄 100g에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70%가 들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가공 육류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아질산아민으로 변환되는데 이것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져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가공 육류의 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모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햄과 계란을 드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3개월 후 혈압이 18만 110까지 올라갔고 당화혈색소도 8.5%까지 상승했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식단 상담을 받고 햄을 완전히 끊었더니 6개월 후 혈압이 1만 3080으로 당화혈색소는 6.8%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육류를 보관할 때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겨울철 한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콩 등에서 단백질을 얻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 음식 과당이 많은 과일과 과일 주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음식은 과당이 많은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모든 과일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포도, 수박, 참외, 감, 바나나 같은 과일들은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 직접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한 개의 당분은 약 12g인데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3-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과당이 또 다른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면서 간의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지방간이 되면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혈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당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데 요산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과당은 나트륨 배출을 방해해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75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포도주스 한 잔씩을 드셨는데 3개월 후 중성지방 수치가 300mgdl을 넘어섰습니다. 공복혈당도 150mgdl까지 올라갔죠. 포도주스를 끊고 대신 물을 많이 드신 결과 6개월 후 중성지방이 150mgdl로 공복혈당은 110mgdl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일을 어떻게 드셨을까요?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과일은 시절식이라고 해서 그 계절에 나는 것을 적당히 드셨습니다. 특히 감은 말려서 드시고 다른 과일들도 생으로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많이 드셨는데 이것이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금기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빵, 국수. 세 번째로 주의하실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국수, 떡 같은 음식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밥을 안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밥을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90 이상으로 포도 당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흰 쌀밥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도 급격히 분비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인슐린 자체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은 나트륨 배출을 방해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인슐린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해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제거됩니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에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중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곧 혈당이 떨어지면서 더 많은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이것이 다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정모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흰 쌀밥을 2공기씩 드셨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상태였던 것이죠.
당화혈색소가 9.2%까지 올라갔고 혈압도 19만 100을 넘어섰습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받고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8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1%로 혈압은 14,085로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드셨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현미를 주로 드셨습니다. 흰쌀은 매우 귀한 음식이어서 특별한 날에만 드셨죠. 또한 보리, 콩, 조, 수수 등을 섞어서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이런 잡곡들은 섬유질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영양학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피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육류 대신 신선한 생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정어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킵니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두부와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튀기거나 양념을 많이 하지 마시고 삶거나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나트륨 함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당이 적은 과일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딸기, 블루베리, 사과, 배 등은 과당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5-1리터 정도 드시면 됩니다. 물이 심심하시면 레몬이나 오이를 우린 물을 드시거나 무가당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도 좋은 간식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다만 염분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흰 쌀과 현미를 반반씩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보리, 콩, 수수 등을 섞으면 더욱 좋습니다. 빵을 드시고 싶으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설탕이나 버터가 많이 들어간 것은 피하시고 단순한 재료로 만든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현미국수를 드시기 바랍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국수를 드실 때는 국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식단 관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분들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김모 할머니 74세. 김모 할머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모두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햄과 계란을 드시고 오후에는 포도 주스를 드시며 저녁에는 흰 쌀밥을 2공기씩 드셨습니다. 혈압은 18만 110, 총 콜레스테롤은 280mgdl, 당화혈색소는 8.9%였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식단 상담을 받고 3개월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햄 대신 두부와 생선을 드시고 포도주스 대신 물과 차를 드시며 흰 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4,585로 총 콜레스테롤은 210mgdl로 당화혈색소는 7.2%로 개선되었습니다. 김모 할머니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전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예전에 먹던 음식들이 오히려 너무 짜고 달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2. 박모 할아버지 69세. 박모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빵 3장에 잼을 발라서 드시고 점심에는 짜장면이나 짬뽕을 드시며 저녁에는 소주와 함께 안주를 드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180mgdl,
중성지방은 400mgdl을 넘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을 받고 식단을 개선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과 미역국, 점심에는 현미밥과 생선구이, 저녁에는 두부와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4개월 후 공복혈당이 125mgdl로 중성지방은 180mgdl로 개선되었습니다. 박모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술을 끊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의욕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사례 3이모 할머니 66세. 이모 할머니는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햄 샌드위치를 드시고 오후에는 과일 주스를 드시며 저녁에는 흰 쌀밥과 짠 반찬들을 드셨습니다. 혈압은 17만 100이었고 부종도 심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식단 상담을 받고 나트륨 제한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햄 대신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드시고 과일 주스 대신 물을 많이 드시며 짠 반찬들을 모두 싱겁게 조리해서 드셨습니다. 2개월 후 혈압이 14,085로 개선되었고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심심해서 먹기 힘들었는데 천천히 적응하니까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단 관리 방법들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지혜와도 일치합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류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가공육류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환되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류를 매일 50g씩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42%, 당뇨 위험이 19%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가공육류의 높은 나트륨 함량과 포화지방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육류보다는 생선과 콩류를 주된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류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현미를 주식으로 드셨습니다. 현미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리, 콩, 조, 수수 등을 섞어서 잡곡밥을 드셨는데 이런 잡곡들은 각각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식단을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으로 나쁜 음식을 드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미역국, 두부조림, 나물 반찬을 기본으로 하시고 일주일에 2-3번은 생선구이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생선이나 두부 요리, 야채 반찬들을 드시고 저녁에는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당이 적은 과일을 조금씩 드시고 물이나 차를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선은 구워서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금 사용량을 점차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절반으로 줄이고 점차 더 줄여가시면 됩니다. 대신 마늘, 생강, 양파, 허브 등을 활용해서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설탕이나 물엿 같은 감미료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스테비아나 자일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 사용하시거나 아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단 관리는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왜 이런 식단 관리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의사가 그러라고 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와 기대 효과를 설명해 주시면 더 잘 협조해 줄 것입니다. 집안에 나쁜 음식들을 아예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 과자, 라면, 청량음료 등은 집안에서 완전히 치우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면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요리 방법을 함께 배우고 맛있는 건강식을 함께 만들어 드시면 더 재미있게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수치의 변화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면 큰 동기가 됩니다. 수첩에 기록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햄을 완전히 끊겠다. 다음 달에는 과일 주스를 끊겠다 같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시다 보면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선 안정을 취하시고 깊게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짠 음식을 드셨다면 물을 많이 드시고 필요하면 응급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포도당 정제나 사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평소에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 이런 일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시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 시야 장애 같은 증상은 심각한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점차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식단 관리를 평생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좋아졌다고 해서 예전 식단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평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는 가공 육류, 과당이 많은 과일과 주스,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선택하고 올바른 조리 방법을 사용하며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은 약물 치료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단 관리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치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